프로미스9 새로운 영상에 후원해주신 엑시언님, 장현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유람입니다. 최근 컴백하여 K-POP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두 걸그룹이 있죠. 바로 누드의 아이들과 안티프레자일의 르세라핌인데요. 같은 날 컴백하여 멋진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과 르세라핌에게는 소름 돋을 정도로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인 평행이론처럼 비슷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과 르세라핌. 과연 어떤 점들이 같은지, 그리고 그 속에 다른 점들은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데뷔일 올해 10월 17일로 컴백일이 같은 아이들과 르세라핌은 신기하게도 데뷔일도 같았는데요. 아이들은 2018년인 5월 2일 데뷔, 르세라핌은 2022년 5월 2일 데뷔했죠. 데뷔일만 같은 것이 아니라 데뷔 앨범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도 같습니다. 미니 앨범 IM으로 데뷔한 아이들은 타이틀곡 라타타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했었고 오랜 기간 차트인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활동 4주차에 음악방송 더쇼와 M카운트다운에서 데뷔곡으로 1위를 하기도 했었죠. 1위를 차지하기까지 4주나 걸렸던 것은 당시 인기 걸그룹인 여자친구와 함께 활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르세라핌의 데뷔곡인 피어레스도 일찍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장기간 머물러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가 되었고 더쇼, 뮤직뱅크, 쇼 챔피언에서 1위를 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데뷔곡들에서 달라진 점들이 있죠. 6인조에서 5인조로 데뷔 당시 6인조였던 아이들과 르세라핌은 한 멤버가 논란으로 인해 탈퇴를 하게 되며 현재는 5인조가 되었죠. 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아이들과 르세라핌이었지만 두 그룹은 노래를 통해 시련을 서사로 만들어냈는데요. 아이들은 멤버의 탈퇴 후 돌아온 I Never Die 앨범이 그룹의 서사와 맞물리게 되며 화제의 상승작용을 일으켰죠. 타이틀곡인 톰보이로 그간 악플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 더 호응을 얻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르세라핌은 아이들처럼 직접적인 성적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무대의 구성이나 멤버 간의 케미가 더욱 돋보이게 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었는데요. 이는 다음 컴백 앨범인 안티프레자일로 이어졌죠. 시련에 더욱 단단해진다는 앨범의 내용과 딱 맞는 상황에 많은 K-POP 팬들의 공감을 얻어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르세라핌은 멤버 수의 변화로 인해 주목받는 멤버도 같았죠. 재조명되는 막내 아이들의 막내 슈아와 르세라핌의 막내 은채는 데뷔곡에서 분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이들 슈아는 라타타에서 후렴구만 부르기도 했었고 이후 노래들에서도 시선을 확 끄는 킬링 파트를 맡고는 있었지만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 몇 초 되지 않았었죠. 르세라핌의 은채는 슈아의 상황보다 좀 더 심각했었는데요. 한국에서 맡은 파트가 고작 5초 정도였고 중요 파트도 아니어서 무대의 분량만큼 팬들의 주목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멤버 구성이 변하며 막내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변화 후 첫 무대에서 분량이 늘어난 슈아를 본 팬들은 그동안 몰랐던 실력을 보고 감탄하기도 했었죠. 르세라핌의 은채도 5인조로 개편된 뒤 2배 이상 늘어난 파트를 소화하자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들이 분량이 늘어나며 재조명된 공통점도 있지만 슈아와 은채 모두 그룹 내 말갈량이 막내라는 점도 같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리더인 소연이와 채원이랑 리더와 막내의 케미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케미의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슈아와 소연이는 우리 막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며 부둥부둥하는 엄마와 딸의 느낌이라면 은채와 채원이는 장난꾸러기 동생을 혼내기도 하고 함께 장난치기도 하는 친자매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막내를 케어하는 리더 소연이와 채원이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리더들의 공통점 소연이와 채원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곳이죠. 소연이는 프로듀스 첫 시리즈인 프로듀스 101, 채원이는 프로듀스 마지막 시리즈인 프로듀스 48을 통해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 외에도 출생지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죠. 소연이와 채원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태어났는데요. 사실 채원이는 포이동이었지만 포이동이 개포동으로 합쳐지며 같은 동네 출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8월로 같다는 점도 있는데요. 소연이는 1998년 8월 26일생, 채원이는 2000년 8월 1일생이죠. 거기에 그룹에서는 둘째인데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이렇게나 비슷한 점이 많은 아이들과 르세라핌의 리더들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죠. 리더이지만 소연이와 채연이 둘 다 팀 내에서는 최단신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멋진 리더십으로 두 사람 다 팀 내 존재감이 가장 큽니다. 외국인 멤버 아이들과 르세라핌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 멤버의 수죠. 아이들은 태국에서 온 민니, 중국에서 온 우기, 대만에서 온 슈아로 3명, 르세라핌도 일본에서 온 사쿠라와 카즈아, 그리고 미국에서 온 윤진이, 이렇게 3명인데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아이들의 외국인 멤버들은 서쪽에서, 르세라핌의 멤버들은 동쪽에서 찾았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마디가 한국인인 미연이, 막내는 대만에서 온 슈아이지만 르세라핌은 반대로 마지는 일본에서 온 사쿠라, 막내는 한국인인 은채라는 점도 다르네요. 이렇게 다국적 멤버로 채워진 두
두 팀이지만 팀 내 분위기가 가족처럼 가깝다는 것은 같습니다. 회사의 지원. 아이들과 르세라핌은 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소속사 큐브는 소연이만의 전담팀을 만들어주었죠. 나 혼자 산다에 나온 것처럼 팀에 대한 대부분을 프로듀싱하는 소연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죠. 이를 통해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소연이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르세라핌도 하이브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걸그룹인 만큼 연습부터 컨셉에 관한 의상, 안무, 곡 모두 멤버들에게 딱 맞는 것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무대와 쇼케이스, 뮤직비디오 등 화려함만 봐도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지원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데요. 먼저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처음부터 아이들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뷔 때에도 소속사는 타이틀곡으로 다른 노래를 들고 왔었죠. 하지만 이를 듣고 그룹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소연이가 스스로 작곡을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곡으로 데뷔하게 된 스토리는 이미 유명한데요. 몇 번의 이런 과정을 통해 소연이가 스스로 능력을 소속사로부터 인정받게 되며 소속사가 전적으로 소연이를 믿고 지원하게 되는 현재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르세라핌은 하이브의 첫 제작 걸그룹인 만큼 화려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멤버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었죠. 데뷔 전부터 르세라핌의 멤버들은 자신에 대한 인터뷰를 소속사와 굉장히 많이 했다는데요. 하이브는 그저 좋은 노래를 얻어 멤버들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멤버들의 이야기를 곡으로 만드는 형식으로 르세라핌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기에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을 듣다 보면 잊지마 내가 두고 온 토슈즈, 무시마 내가 걸어온 커리어, 내가 바랬던 세계 제일 위에 등의 가사에서 특정 멤버가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아이들은 리더인 소연이가 멤버들의 매력과 능력을 믿고 앨범을 만들어간다면 르세라핌은 하이브가 르세라핌 멤버들의 서사와 매력을 믿고 앨범을 만드는 중인데요. 소연이의 믿음은 멤버들의 능력을 발전시켜서 이제는 소연이 혼자가 아닌 우기와 민니가 함께 작곡 작사하며 앨범을 프로듀싱합니다. 르세라핌도 윤진이가 뛰어난 작곡 작사 능력으로 먼저 자작곡을 내기도 했고 채원이도 함께 작사에 참여하며 자신들만의 앨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이번 미니 2집에서는 사쿠라도 마지막 수록곡인 굿파츠의 작사에 참여했다고 하죠. 앨범을 제작하고 회사의 지원을 받는 방식은 두 그룹이 다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솔직한 이야기를 앨범에 담는 것은 같은데요. 이런 솔직함에 많은 K-POP 팬들이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과 르세라핌의 평행이론 같은 공통점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갖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앞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